정답 기계가 나온 거죠. 1초 만에 수백 개의 정답을 만들어냅니다. 정답의 효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남나요?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 남는 거죠. 그 답변을 우리가 아무런 질문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린 AI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열린 비즈랩의 안병민입니다. 마케팅과 세일즈, 리더십과 조직 문화, 디지털 대전환을 아울러서 경영 혁신을 화두로 글 쓰고 강의하고 책 쓰고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면서 AI 혁신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질문을 한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였잖아요. 우리 학창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질문하는 사람을 아무도 안 좋아했었다고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우리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부장님이 뭔가 일을 시키셨는데 질문하면 부장님이 뭐라 그러시죠? 야,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질문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튄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한다라는 의미였었죠. 근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AI라는 정답 기계가 나온 거죠. 어떤 질문에도 AI는요, 1초 만에 수백 개의 정답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답의 효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남나요?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 남는 거죠. 그게 질문이 중요해진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다 더 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이 주도적인가요? 대답이 주도적인가요? 어렵나요? 좀 더 이제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노예나 하인은 질문할 수 없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권리는 주인에게만 있다고요. 노예나 하인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무런 질문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질문을 한다라는 건 내 사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I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AI가 만들어내는 그 답변을 우리가 아무런 질문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린 AI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AI의 출력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된다. 사고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질문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조직에서, 수많은 기업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다들 혁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혁신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질문에서 나올까요? 대답에서 나올까요? 대답이란 건 수능적이거든요. 복종적이거든요.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대답을 일정 부분 규정한다고요. 자, 그래서 대답에서는 혁신을 만들어낼 그런 씨앗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의 이 현상이 최선인가? 뭔가 더 나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런 질문에서 혁신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차원들에서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시선의 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만 시선이 높은 사람이 있고 시선이 낮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것도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전략이 높나요? 아니면 전술이 높나요? 전략이 높죠. 전략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전략은 철학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전술은요, 어떤 방향이, 전략적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거기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일종의 실행 지침이라고요. 차원의 높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AI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전략의 높이에서 AI를 바라보는 사람과 전술의 높이에서 AI를 바라보는 사람이 다르다고요. 전술의 높이로 AI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전략적 높이의 시선이 가 있는 사람들은요, AI가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 어떤 사회적, 어떤 경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마차가 다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자동차가 새롭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신기해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자동차를 잘 운전할 수 있을까? 기어는 어떻게 넣는 거지?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는 거지? 어떨 때 엑셀을 밟는 거지? 전술의 높이, 시선의 높이가 낮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근데 전략의 높이에 시선이 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자동차라는 게 이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낼 거냐. 아,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금속 산업, 철강 산업이 이제 발전하겠네. 도로가 필요하겠네.
자동차가 한 번에 돈을 다 주고 사기에는 비싸니까 금융산업이 발전하겠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전술의 높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는 거죠. 근데 전략의 높이에 시선이 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는 겁니다. 시선의 높이 차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AI를 대하는 관점에서도 AI 사용법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AI 사용법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선의 높이를 높여서 이 AI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건지, 내 일과 내 삶의 행복한 혁신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들 중요한 능력이긴 합니다만 전략적 높이의 시선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잘 찾아가는 능력,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AI를 우리가 초기에 사용할 때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AI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된 말로 개떡같이 얘기하더라도 찰떡같이 AI가 이해한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AI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하려면 AI를 대화의 상대로 우리가 좀 더 높여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과연 뭔지 정확하게 정의하시고 그 정의에 맞춤하는 답변들을 AI와 함께 찾아가시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프롬프팅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인간이란 책 제목처럼 스스로에게도 이제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AI 시대 이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잖아요. AI가 나를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제가 이제 미래 생존 매뉴얼이란 그런 한 글꼭지를 넣어 놓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일을 새롭게 정의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효율성의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창의성의 영역에 있는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바리스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우리 카페에 로봇 바리스타가 도입이 됩니다.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로봇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런 경쟁이라면 백전백패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효율성에서 창의성의 영역으로 내 업무를, 내 일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라는 겁니다. 손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 감성적인 접근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내 일은 과연 어떤 영역에 있는지, 어떤 영역으로 옮겨가야 될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욕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이란 게 과연 진짜 나의 욕망인가라는 겁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AI 시대에 왜 중요하냐? AI는 평균 값을 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산 기계, 출력 기계인데 그 평균 값에서 우리만의 차별점을 만들어내려면 평균 값에서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욕망이란 게 과연 나의 욕망인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초기 화면에 막 떠오르는 영상들이 내가 고른 것들인가요? 아니요. 기계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기계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의 울타리에서 우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 이거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혁신이란 부분인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이걸 제대로 혁신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개선과 혁신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개선이란 건 뭐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낮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혁신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보다 선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없애버리려면 뭐부터 깨부숴야 할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선제적으로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명확하게 구분해내고 그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내가 혁신해야 할지를 찾아가는 그런 나침반이 될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AI가 만들어내는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